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았다고요? 그렇다고 언제나 용서되는 건 아니죠. 자,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다들 꽃받침을 하고 네. 계시네요. 그래도. 아주 귀여웠어요. 우리 다 운전자 하잖아요. 그죠? 운전들 다 하시고. 운전합니다. 혹시 근데 운전 중에 뭐 경미하건 뭐 이렇게 좀 사고가 난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근래에도 저는 있었어요. 저는 조금 눈을 깜빡거리다가 계속 눈물이 맺혀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앞으로 슬슬 가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뒷범퍼를 이게 쾅 받았어요. 앞차의 뒷범퍼를? 네, 앞차의 뒷범퍼를. 당연히 이제 뒤에서 받은 거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재한 씨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걸 알아보시니까 뭐 제가 뒤에서 받은 것도 맞고 그래서 전부 다 올 수리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분 좋게 떠나셨던 저는 이런 상황이 요즘 있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하긴 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크게 주행 중에 부딪혔으면 또 맞아요. 클 수 있는데 클 수 있죠. 네. 정차돼 있는 차를 슬슬슬 가다가 네. 저는 사실 운전 면허를 딴 지는 좀 오래됐는데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건 사실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너무 느리게 가서 뒤에서 빵빵 제 앞에는 절대 오지 말아요. 그래도 안전하기 좋아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데 그래도 최저 속도는 지켜줘요. 네. 근데 내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도 뭐 과실이 2대 8 혹은 3대 7. 그러니까 한쪽만의 100% 과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6시 반밖에 안 됐네. 일찍 퇴근하니까 치킨이라도 좀 사가야겠다. 어디 보자. 차문 잘 잠갔지? 틱틱. 오케이. 삑. 삑. 룰루랄라. 퐁! 어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웬 불이야? 119를 불러야 돼. 119죠? 제 차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머머, 이걸 어째? 내 차에 불이 붙었어. 어머머머, 내 애마, 내 애기야. 이거 보세요. 당신이 이런 거예요? 이 차가 도대체 얼마짜리 줄 알아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아니, 제가 어떻게 스스로 그래요? 어쩔 거예요? 물어내. 아니, 제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 화르륵 그냥 타버렸다니까요. 됐고, 기다려봐요. 띠리리리리리리. 여보세요. 디보험사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 목소리는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제 차가요. 옆차 때문에 불이 나서 어떡해요? 빨리 좀 와줘요. 자, 고객님 침착하시고요. 일단 119 부르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척척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전 디보험사만 믿어요. 근데 정말 목소리는 좋다. 당신의 보험사입니다. 자, 뭐 대화 내용은 저희가 좀 임의적으로 꾸미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건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화재 차량 주인 A씨가 2021년 2월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차를 봤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막 연기가 나고 화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너무 놀라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차는 결국 전소가 됐고 옆에 있던 B씨의 차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B씨의 차도 이제 불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B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 담보로 B씨에게 일단 보험금을 지급을 한 뒤에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내게 됩니다. 구상금 이거 어려운 단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우리 벅벅도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는 거예요? 알죠, 사실은. 구상금이 뭐예요? 알지만. 예전에 구상권 저기 한참 코로나 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그럼요. 배웠지. 맞아요. 네. 이 구상권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채무가 있을 때 채무를 대신 변제, 그러니까 대신 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원래 그 돈을 냈어야 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돈 내놔, 내가 대신 갚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고요. 그때 그 금액, 그 돈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뭐 빚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 차주들에게 각자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저 고객들한테 보험 처리는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A씨 차량에서 불이 나서 B씨 차에 이제 옮겨 붙었으니까 그 처리 비용을 내라라고 B씨 측에 그죠 보험사가 A씨 측 보험사에 얘기를 한 거고.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 2월 3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A씨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일단 재판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발화 차주, 그러니까 처음 불이 난 차주 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의 차량에 어떤 설치 보존상의 하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A씨가 불 낸 게 아니고 불난 데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하자가 없다? 이게 정말 하자가 없는 거 맞아요? 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에 이제 그 주변의 기기나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서 발생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적 요인이나 그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A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엔진 오일을 갈거나 공기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경미한 것들로 보이고 뭐 특별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튜닝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법원 판단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봐요, 운이 A씨가 나빴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괜히 뭐 불법 튜닝을 했다거나 네. 뭐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그게 또 엮일 수 있었는데 네. 깨끗하게 그냥 관리만 잘해왔던 차인데 불이 났으니까 그렇죠. A씨의 과실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건 맞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세 분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계신가요? 있죠. 있죠. 요즘은 뭐 그럼요. 필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차량의 어떤 설치 보존상의 안전을 유지하는 조치를 차주가 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점을 인정이 됐고요. 또 운행을 하다가 주차한 직후에 불이 나긴 했는데 그 운행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뭐 엔진 과열과 같은 뭐 기계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될 만한 그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119. 네, 일단 불나면 119 먼저 불러서 신속하게 또 신속하게 그거는 어, 잘하셨어요. 네, 전화를 했고 이런 것도 좀 재판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까?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부에서도 연기를 목격하고 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 조치를 했다는 점이 화재의 확대 방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점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네, 그렇죠. 차량 내부에서 불이 났더라도 그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백 대의 차가 불에 탔어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차주가 자동차 관리를 잘했고 만약에 뭐 아무런 안전상의 하자 없는 차였다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제 아파트 관리 아파트 쪽으로. 관리자가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려워요. 재판부는 최초 발화 차주와 입주자 대표 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차량 중에서 18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차주와 입주자 대표 회의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저 이거 실제로 일어난 거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차량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차량의 ABS 모듈 결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이 ABS 모듈이라는 게 이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BS 모듈이 이 특성상 차량 소유자가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왜 과실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인은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방지나 뭐 보수 관리의 일차적 권한은 직접 점유자인 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탁사다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다고 뭐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수리 요청은 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저도 그냥 잠깐의 그냥 궁금증인데 산불이 요즘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산불 때문에 내 차가 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뭐 자연이 잘못한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화재로 일부나 전체가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는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자차 담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차 담보는 화재, 폭발, 도난 같은 걸로 이제 손해가 가해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로 건물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서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차량의 파손이기 때문에 자차 담보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 전체가 만약 소실이 되었다면은 현재 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이 자차 담보라는 건 20에서 30% 적률제로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따라서 차량 소유주도 일정 금액은 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네. 요즘 실은 워낙에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네. 화재는 언제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세심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